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외교 외교 정신 차려. 외신 네. 안보 관련해서 네. 이야기 나눠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세계로 뻗을래요. 홍현익 원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통 김희교 교수님 오랜만에 따뜻한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김미경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스케줄 때문에 지금 발을 동동 벌리고 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저희가 잠깐 다뤘는데 요거부터 잠깐 얘기하죠. 짧게. 그 군함도 우리가 한번 뒤통수 맞았는데 네. 이 사도강산 또 뒤통수 맞았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정부는. 이미 다 예견돼 있는 거죠. 예견 됐던 거잖아요. 일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양보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면서 에이. 그 대신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소홀히 했다. 따라서 한일 관계 뭐 해서 우리가 안보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양보를 했고 가장 모순적인 거는 인권과 자유를 중시한다 그러면서 네. 우리 일제 시대 때 맞아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을 위안부로 성노예로 데려가서 인권을 말살한 일제 쪽을 지지한다는 게 그러면서 인권 해결을 하고 진짜 말도 안 되지. 이념 해결 가치 해결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네, 근데- 맨날 그 보편적 가치 네. 무슨 뭐 인권 얘기하면서 대만에 참견하거든. 그리고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물잔에 반을 채우면 박진 장관이 물잔에 네. 반을 우리가 먼저 채워주면 일본이 양심이 있으니까 채우지 않겠냐 그랬는데 결코 채우지 않는다는 거를 1년 반 이상 우리가 확인했는데 네. 똑같은 형태로 또 뒤통수 맞았잖아요. 아직도 물잔을 채우길 바라는가 봐요. 제가 볼 땐 진짜 안 이거- 채워요. 그들은 안 네, 채워. 안 채웁니다. 네. 나머지 너네가 채우고 다른 거 맛있는 것까지 타라. 뭐 그러겠죠. 네. 아니 근데 요게 그 24일 날 이제 참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외교부가 말이 없습니다. 아니 일본은 지금 이 유감이라고 순간까지. 표현했잖아. 우리한테. 그런데 그 유감이라는 것도 네. 안 와서 유감이다. 그러니까 네, 네. 일본이 정성을 다해 준비 다 했는데 니들이 안 왔잖아. 이래가지고 일본 정부는 지금 계속 우리 정부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떠넘기고 있는데 있죠. 그 사이에 이틀 동안 외교부가 입을 못 열고 있어요. 왜 화 안 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저기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 화가 났으면은 이 경위라도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아예 그 벙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아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참했다는 것 자체로 어떻게 보면 그 뭐 항의의 표시했다고 보이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내냐는 게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게 당일날 바로바로 정부의 해명이 나와야 되고 예. 네. 또 저 책임 있는 정부의 설명이 따라야 되는데 네. 지금 전부 일본 언론만 받아쓰기 하고 있다니까요. 와. 이건 난 이게 더 굴욕적이라는 거야. 난 이후에 중일만. 재앙이 터지고 나서 그 재앙을 수습을 못하는 네. 완전히 우리 딜레마에 외교부 빠져버려. 2차관 이 강인선 조선일보 기자였다가 윤 대통령 대변인 하다가 2차관 됐잖아요. 근데 2차관이 뭐 다자 회의 뭐 이런 데 참석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산의 백스코에서 세계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170여 개국의 대표들이 왔는데 거기 참석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 가고 남아가지고 본부에서 뭘 했대는데 일단은 뭐 그 우리 정부 얘기는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그러니까 우리 참석하지 않은 게 네. 그 추도식이라는. 네네. 근데 사실 그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할 때 약속한 게 거기 그 향토 박물관이라는 데 그 강제 노동에 대한 기록을 남기겠다는데 가보면 강제라는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예 없고 이건 2015년 군함도에서 이게 그건 나카사키인데
나카사키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쿄에다가 1,000km 떨어진 도쿄에다 설치를 해놓고 가보니까 거기도 강제 노동이란 말이 한 마디도 없는 거예요. 없어. 그냥 계속해서 속았는데 네. 이제는 그 저 정무관 그 여성분 그 파견해 가지고선 차관급이라는 것만 중점이 뒀지. 네. 그 사람이 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람인 거를 네. 체크도 안 하고 날짜가 임박하니까 그냥 뭐 차관급이라니까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교토통신이나 이런 데서 그 야스쿠니 참배했다라고 다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국민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 추도식에 참석 안 하고 따로 한다 이렇게 네. 나갔던 거죠. 그건 불참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회피. 그리고 맞습니다. 일본이 그 우리가 안 온 자리를 치우질 않고 빈 의자를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아, 네. 이건 한국이 안 온 거다. 아, 보여주려고. 이걸 또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란 말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계속 정중히 준비하고 의자까지 마련하는데 저 안 오는 것 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언론 플레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핵심이 우리 희생당한 강제 징용당하신 분들을 기리는 모임, 기리는 추모식인데 그 말이 아무것도 없고 사도광산 추모식의 말 제목 자체가 네. 그럼 사도광산 추모식 그건 몰라요. 누구를 추모할?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명칭이 잘못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족들 있잖아요. 유족들이 11분이 가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초청 숙식비나 여비를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푼도 안 대주고 우리 외교부가 다 대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를 해서 한국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데 행사인데 우리 정부가 챙길 건 하나도 안 챙기고 우리 정부 돈으로 다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그냥 믿고 맡기고 군함도에 당하고 또 당했으니까 외교부가 책임이 꽤 크죠. 네. 네. 근데 당하는 게 일상이 돼 버렸어요. 아까 그 차관급 여성 신사 참배한 사람 저 사람이 이번에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반도에서 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 또 이번에도 역시 네, 늘상 그렇게 네, 써왔죠. 그렇게 하더라고 이쿠이나 정무관입니다. 이쿠이나 정무관 네, 이 사람이 아끼고. 옛날에 아이돌 가수였대요. 네. 한때는 아이돌. 아이돌 가수였다가 배우도 하다가 근데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랍니다. 네. 일본에서는 그렇죠. 네. 참여연 의원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상원 의원 네. 한 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차관으로 기용돼. 네, 알겠습니다. 이 정말 화가 나는 뉴스인데요. 이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 자 미국 트럼프 2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요거를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트럼프 제가요? 예 2기 예. 뭐 몇몇 그 인선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네. 근데 예, 굉장히 지금 뭐 독특한 인선들이 화제가 되고 있던데. 지금 그거는 홍영익 네. 원장님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시켜서 아니 그래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잘해 그게 아니라 우리 작가님이 깜짝 놀라갖고 홍현익 나도 할 줄 알아. 제가 몇 마디 하고 그러면 김 의원님이 말씀하려고 부족한 내용만 보충하세요. 네. 일단 저 낙마가 있었습니다. 맷 게이츠 법무장관 이 사람이 네. 아주 젊은 분인데 성매매 의혹 17세 소녀랑 그 성매매를 하고 그걸 이제 그게 다 드러나 가지고 결국은 물러났고요. 자진해서 물러났는데 물러나려고 안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상원의원들 몇 통 해 보니까 네. 공화당에서 네 표가 벌써 달아났다. 이거 네 표 달아나면 비준이 안 되는 거거든. 인준이 안 되니까 스스로 이제 물러나게 이제 만든 거죠. 야, 근데 그 트럼프도 이렇게 또 문제 생기면은 자르네. 근데 애초에 이 사람은 여러 문제 있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희생양으로 하려고 임명해 놓고 얘를 자르는 성의를 보였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야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천재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한 인물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국방비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네네. 근데 이란을 폭격하자 그랬고 온몸에 기독교 극단 기독교 문신을 해서 십자군 전쟁 문신을 그래요?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백신 코로나를 백신으로 우리가 극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백신은 문제가 많다. 백신은 불신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보건부 장관. 그다음에 제일 제가 보기에는 제일 기이한 사람이 린다 맥마운 교육부 장관인데 이제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흥행을 하는데 자기 흥행을 위해서 자기 딸을 세워놓고 딸을 따귀를 때리고 그러면 딸이 또 이 린다 맥마운을 또 따귀를 때리고 그거를 이 동영상에 올려가지고 흥행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돼서야 되겠냐. 와. 그런 분들이 수두룩 딱딱해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하네. 김문수 뭐 이런. 노동 가장 반노동적인 노동 탄압.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자 여가부 없앨 사람 여가부 장관. 아 이건 좀 아, 비슷하구나. 이건 좀 비슷하네. 김종대 의원님. 아니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문성이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국가정보국장 같은 경우는 정보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예, 저기 이게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여기에다가 지금 제일 시한폭탄이 제가 보기에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런 지금 어제 기사에 F-35 전투기를 완전히 그냥 쓰레기 그냥 값비싼 깡통으로 그냥 아주 혹평을 하는데 이게 미국의 주력 전투기거든요. 지금 전 세계 3,000대 판매하고 그러면서 군산복 합체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무기 하나하나를 갖다가 네. 이걸 저기 거의 돈 먹는 일종의 어떤 쓰레기 더미로 막 묘사하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럼 지금 굉장히 뭐 어떤 식으로 심상치 않다는 겁니까? 그렇게 아니 되면? 그 개발 사양을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 요것도 이만큼 요것도 만큼 기능을 그냥 잔뜩 집어넣는데 보니까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저기 전투기다 이렇게 F-35를 얘기했거든요. 이게 스텔스 전투기 주력 다목적 전투기는 이거밖에 없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네, 말씀. 이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난 게 일론 머스크가 그 전 세계 저궤도 위성의 60%를 갖고 있는 말하자면 스타링크 위성 체계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거의 독점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위성 와이파이로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원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규제 혁신을 하고 막 들어오게 되면은 네네네. 이제 유럽에서도 그 이제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앞으로 위성 인터넷 시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가지고 막 그 뭐 이런 정경유착에 그다음에 막 그 돌격대 같이 밀어붙이고 규제를 그냥 사그리 다 없애버리는 이런 부분이 거의 이제 포비아. 하나의 어떤 공포 수준으로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말이 많은데요. 예.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 경제인이잖아요. 네. 뭐 머리 좋고 천재예요. 그건 예. 인정하는데 문제죠. 이 사람이 결국 정부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데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얘기로는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축소시키겠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긍정적인 면은 미국의 아마 지금 그 정부 재정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국가 예산의 정부가 쓰는 돈의 3분의 1을 줄이겠다. 근데 이 파격적으로 이건 다른 데서 와서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기대가 되고요. 근데 이제 너무 간섭이 많아요. 참모 뽑는데 관여하죠. 상원 지도부 뽑는 데 관여했죠. 유엔 대사 뽑는 데 관여했죠. 요번에 재무부 장관으로 러트닉이라는 사람을 지명했는데 그나마 이 사람은 재무장관이 안 되고 상무장관이 조금 낮은데 상무장관을 지명했고 그 머스크가 이 사람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됐어요. 그 트럼프가 자기 자존심을 세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켰지만 하여튼 머스크가 추천한 사람은 장관을 시켰어요. 상무장관을 시켰고 그다음에 그 조금 아까 얘기했던 맷 게이츠 법무장관 낙마한 사람. 네. 이 사람을 낙마하기 이틀 전에 정의의 망치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가 말을 그냥 막 해요. 근데 이틀 뒤에 낙마를 했으니까 지금 체면이 많이 깎였죠. 근데 2016년 대선 때만 해도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이렇게 완전히 틀어져 있었대. 그러니까 그때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막 비난하고 다녔고 진짜로 2016년에. 근데 트럼프는 또 머스크를 갖다 뭐라 하냐면 정부 보조금 없으면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그 당시엔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랬죠. 네. 둘이 뭐 개성이나 야심이 워낙 강해서 자칫하면 삐끗해서 그냥 갑자기 낙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지금은 워낙 가족처럼 그냥 가족 식사도 같이 하고 손녀딸이 삼촌이라고 부르고 그럴 정도니까. 그 이기 행정부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와, 제 무식한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 누구? 그 부통령의 제이드 벤스. 힐빌리의 노래. 힐빌리의 노래. 제이드 벤스. 반갑네. 힐빌리의 노래. 대선 토론회 부통령 토론회 할 때 오히려 지금 압도해가지고 지금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누가요? 제이드 벤스. 제이드 벤스가 저도 저 사람 좀 껄렁껄렁하다 그랬는데 네. 대선 토론할 때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압도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 아, 왜냐하면 트럼프 그렇죠. 주니어가 제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제디 벤스하고 친구여가지고 네. 쟤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벌써 내세우는 거예요. 와 그래요. 네. 그래서 폼페이오 같은 사람을 혹시 제디 벤스 길목을 막을까봐 지금 기용 안 했다는 얘기가 커요. 이번 인선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네. 이번 인선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혼돈돼요. 안보 라인은 굉장히 대외적으로 매파들입니다. 때려라, 부시라, 싸우자 이런 안보 라인은 주로 그렇게 구축되어 있고요. 경제 라인들은 월가 출신이어서 가급적이면 협상하자. 일종의 비둘기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라인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들어오기 좀 전에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트럼프가 25% 관세를 때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미국이 맞아요. 평균 관세율이 3.5%거든요. 3.5%인데 25%를 때리는 거예요. 중국에 25% 때린다고? 아니요. 캐나다하고 캐나- 멕시코한테. 아, 요게 캐나다 시작이에요. 25%. 아니 그 결론 난 거예요? 예, 이미 저 SNS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5%라고 한다면 캐나다나 멕시코는 미국의 자유무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거든요. 그런 나라한테 25%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한국이죠. 원래는 10% 내지 20% 때린다 그랬는데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지금 나온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 얘기 들어보면 멕시코에서 워낙 와. 불법 이민이 많이 들어오는데 멕시코가 전혀 막을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중국에다가 직접 60% 매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60% 관세를 매기려고 그러는데 그래봐야 소용없는 게 중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중국 기업들이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멕시코에 생산한 전기차는 관세를 2000% 매기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캐나다도 분명히 불법 이민이고 뭐고 캐나다도 성의를 보일 수 있고 마약 들어오고 이런 것도 다 막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거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고 그렇게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 매길 테고 개전의 정을 보여서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해주고 마약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풀어주겠다. 이런 식의 지금 압박을 물론 뭐 지금 블러핑이겠습니다만 그죠? 블러핑. 일단 시장은 25%를 할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로서 유일하게 기대했던 건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한국이나 일본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혜택을 줄 것이다. 그렇지. 이걸 여지껏 기대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는 보편 관세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방국이었어요. 첨예하게. 네. 그럼 한국과 일본도 비슷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FTA잖아요. 한미 아니 FTA. FTA인데 그걸 그래, FTA 우리 그거 있잖아요. FTA를 다 초월해서 보편 관세로 10%는 기본적으로 매기겠다는데 그게 점차 20%까지 가 있어요 지금.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의 그러한 그 공약에 대해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문제는 미국 국민들이 야 저건 너무 엉뚱하다라고 우리 우방인데 왜 그러냐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뽑힌 것도 미국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결국은 우리가 적어도 보편 관세 10%는 맞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위비 분담금은 또 따로 방위비 분담금은 다른 문제고요. 예, 보편 관세 10%는 캐나다를 매긴다는 건 캐나다가 미국한테 세계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도 매기니까 아마 우리한테도 10%는 매기지 않을까. 아니 오늘 그 얘기하고 캐나다 반응은 뭐 나온 게 캐나다 있습니까? 반응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안 나왔어요? 심지어 이 USMCA라는 협정을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트럼프 일기 때 자기가 맺었어요. 그런 것조차도 지금 이렇게 깨는 빨리 거예요? 깨고 25% 와. 때린 거거든요. 심상치가 않아. 이제 나프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지역이 떼버리고 열렸습니다. 아니, 필요 없다. 그냥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 바꿔버린 바꾼 걸 또 바꾼 거예요 지금. 나프타가 FTA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아니 같은 거죠. 같아요? 같은 건데 어. 한미는 FTA고 양자 협상이고 거긴 다자죠. 다자 협상이라고 다른 근데 거고. 그 정도는 뭐 가볍게 깨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클린턴이 추진했던 이렇게 그 아시아 태평양 범 FTA 추진하는 모임인데 그것도 트럼프 완전히 그건 다 깔아뭉갰잖아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일종의 고립주의고 자기 혼자 독단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각계격파.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나는 무역 흑자를 이렇게
저 무역 적자를 개선하겠다. 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2개 다 걸립니다. 아, 다 걸려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에서 그나마 한미 간에 우리가 흑자를 많이 남겨서 작년에 444억 달러, 444억 달러를 네. 흑자를 했는데 그건 잘했어요. 잘했는데 잘했죠. 너무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미국과만 했는데 이제 미국한테 뒤통수 맞게 생긴 거죠. 그럼 우리 그 너무,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좀 좋아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정상회담도 했고요. 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이 먼저 확실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오. 그게 뭐냐면 비자를 면제시켜줬어요. 오. 사실은 작년에 350만 정도가 중국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돈만 따져도 꽤 몇백억이 되는 돈을 중국이 양보한 거거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국이 자국에 대해서 안보 불안 때문에 외국인들을 함부로 못 들어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조그마한 국가들 30몇 개국한테 비자 면제를 줬었어요. 일방적으로. 근데 그 다 합쳐봤자 한국이 중국과는 인구에도 비교할 수 없는 인구만 되었던 건데 한국한테 전격적으로 베풀었고 네. 15일 줬다가 30일로 다시 연장해 줬어요. 오. 이거 뭐냐면 중국이 한국하고 잘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잘해보겠다고 하느냐? 네. 트럼프를 보니까 앞으로 일본하고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 그래서 한국을 좀 같이 주워 먹자. 이걸 잘해보자. 그래서 미국의 틈바구니로부터 좀 떼어내보자. 이런 보석이 깔려 있는. 그럼 우리도 그거 잘 활용하면 지렛대로 삼을 수 있겠네요. 그런 국가들이 지금 많이 있죠. 어. 그걸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기회가 왔네. 올해 그 저기 G20 정상회담에서 네. 시진핑이 얘기한 건 한국하고 경제 문화 교류를 높여서 상생 발전하자. 이게 시진핑 얘기예요. 작년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우리 정부가 답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올해 정상회담에서 답한 건 뭐예요? 북한하고 러시아 그 밀착하는데 중국도 같이 참여해서 규탄합시다. 이걸 답으로 얘기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경제 문화 교류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오늘까지 된 게 없어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여기서 중국이 북한 러시아 밀착하는 거야. 그들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 보고 자꾸 뭘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할 말이 없거든. 네. 근데 자꾸 이 얘기만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모처럼 좋은 분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의원 지적이 너무나도 정말 따가운 지적인 게요. 우리가 지금 페루의 에이펙 정상회담 그 수많은 나라들이 온 거 아니에요. 그 굴지의 나라들이 다 왔거든요. 푸틴만 안 왔죠. 근데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 갔으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게 다자 무역을 통상과 무역을 중심으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만 계속 같이 욕합시다. 저 나쁜 놈들이에요. 막. 아니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정말 딱해서 대한민국 외교가 왜 이렇게 추락했나. 네. 아니 그 북한이 러시아에 가서 저 파병한 거고 지금 북한군 500명 죽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북한군 군사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대고 규탄하는 거를 우리의 그 기업들 살려주고 무역하고 통상하고 그다음에 한중 교류 잘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중국에서도 성의 보인 게 무슨 주한 중국 대사 지금 좀 급을 높여가지고 좀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유엔에 지금 부대사로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싱하이밍 대사가 7월달에 그만뒀는데 지금 4달째 지금 벼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뭐 필요 없다 그랬는데 지금 비자 면제 준 건 또 언제 했냐면 11월 1일 날 했거든요. 네. 놀라운 게 미 대선 하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요인이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트럼프가 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낙동강 오리알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트럼프한테 휘둘려서 한국이 칼을 들고 중국한테 대들까 봐 한국하고 잘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네. 너무나 어려서 이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관광객 제발 좀 오라. 네. 그래서 일본한테는 우리만 11월 1일 날 해주고 일본은 안 해줬는데 요번에 22일 날 일본까지 풀어줬습니다. 일본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경제 살리기 하고 트럼프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대응해서 우린 자유무역하자. 이거는 사실 중국은 우리 편이거든요. 미국은 보호무역이에요. 우리는 자유무역해야 돈을 벌어요. 네. 그러니까 무역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하고 적극 협력해서 미국한테도 압박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렛대 삼아야지. 무조건 미국 편이라 해서 중국만 때리기만 하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중국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 이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이 내민 손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해야죠 이제. 이게 제가 그 중국에 지난주에 갔다 와서 우리 중국 교민이 난민이 돼가고 있다고 예, 얘기하는 게 말씀하셨죠. 이게 실상입니다. 네. 예. 아주 뭐 지금 처참하거든요. 근데 뭐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위기 속의 기회도 좀 보입니다. 있기는 있네요. 예.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보여요. 네. 그래서 좀 기분이 아주 나쁘진 않네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이 제일 난데요. 오늘 제일 나. 진짜. 가능성은 가능성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예. 페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우리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건 엄청 발전한 거예요. 네. 미국은 우리 편이고 중국은 미국하고 협력해서 때려야 될 상대 그렇게 얘기하던 것을 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네. 중국하고도 잘 지내했다는 식으로 중국 언론도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 해야 될 건 많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만, 네, 뭐 서로 지금 다 각자 입장이 바쁜 상황이니까요. 네네네.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여기서 같이 인사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